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너지는 한국, 선택과 자유 없는 한국사회, 공산주의 현실화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기권했던 금태섭 의원을 최근 경고 처분 징계했습니다. 공수처법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의 파란색을 갖고 있고 금태섭 의원만 기권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전체가 다 파란색입니다. 전체가 다 파란색인데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만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기권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파란색이죠. 자, 당궤도 없는 당론 위반을 문제 삼아서 국회의원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만일 당궤 있다 하더라도 소신 발언한 국회의원을 징계를 하게 된다면 공산주의 독재와 어떤 것이 다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렇게 재갈을 물려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여야를 떠나 자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께 진심으로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볼 때 문재인 그가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한국 대통령 이후 잘한 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사회, 국민적 통합, 어떤 분야에서 잘한 점이 도대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 한 가지도 그가 잘한 것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줘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손 빼고 다 거짓말 같고 또 뻔뻔스럽고 대한민국 자유와 경제 등 모든 것을 파괴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을 모두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일본과 적을 지고 오직 중국과 북한 바라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향해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면서까지 마이동풍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국가가 라는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어느새 자유가 사라지고 있고 중국식 공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거법에 분명히 불법인 QR코드를 사용하고 고성능 컴퓨터가 부착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오프라인상에서도 4.7조당 한 명씩 24시간 내내 투표하는 곳이 투표하는 그런 신도 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등 부정의 증거들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180석, 190석을 불법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불법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렇게도 좋으면 그와 함께 북으로 가라고 진심으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집단인 북한 바라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만 자유 없는 곳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일 것이고 그 다음은 중국일 것입니다. 볼리비아도 있네요. 볼리비아. 이런 곳으로 가셔가지고 자유 없는 통치사회에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인 금태섭 의원은 그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보는 바에 따르면 좌파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고 소신 있는 분입니다. 소신 있는데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당에서 시킨 대로 너부터처럼 움직이게 된다면 그를 어찌 헌법기관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 공산당원과 뭐가 다를까요?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 지도부가 조국이라든지 윤미향 사태에 함규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한마디도 안 한다면서 이게 정상이냐며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공산주의화된 민주당에서 소신을 지킨다는 것이 그동안에도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소신 발언할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자유를 지키려면 진심으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합니다. 선거 부정을 먹고 가는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달란트,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해내서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집권자 공무원이 활개치는 세상, 곧 공산주의 북한주의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경제란 경쟁에서 오는 것이고 서로 잘 살려고 땀을 흘릴 때 실현되는 것이죠. 국가는 최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간섭이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피곤해지죠. 지금 공무원 수가 대략 잡아도 240만 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5%가 공무원입니다. 이들을 평생 동안 물론 그 가족까지 여러분이 상전으로 모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밑돌 빼서 윗돌을 고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당장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전환소득이다, 매월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100만 원 이렇게 좋다고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에게 나와야 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에게 지은 빚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 돈이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이고 노동자만 사는 세상인데 그 나라가, 그 부자 나라가 한국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기업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그러면 한국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만 한국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사 하나 보고 가죠. 조선 국민소득 10년 만에 최대 추락, 올해 3만 달러 무너지나 이런 건데요. 지금 한국 경제가 한국이 3만 달러, 여러분 3만 달러 시대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근데 이것이 불과 3년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6월 3일자 조선 경제에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3% 줄어서 간신히 3만 달러를 턱걸했습니다. 이제 간신히 3만 달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 1.1%에 그치고 환율마저도 6%에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별다른 경제 위기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경제가 뒷걸음질한 것으로 보여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본 시나리오대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그치고 물가가 올 1분기만큼 하락하는 한편 환율마저도 작년 상승폭만큼 뛴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도로 2만 달러로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올해 3만 달러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도 다시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6월 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 32,115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득은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인데요. 이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가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GDP, 국내 총생산과는 달리 국민 소득 수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통상 3만 달러를 넣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3만 달러가 다시 선진국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 대열에 진입했고 2018년도에는 33,564달러로 4만 달러 선이 머지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에 더더욱이나 코로나 사태까지 또 미중 무역까지 겹치게 되면서 또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해 국민소득 감소는 마이너스 4.3%,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이후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돈은 소득 분배율도 높지만 살림살이 나아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국민소득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려면 기업, 정부, 목을 뺀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소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해 1인당 가계 처분 가능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2,026만 원으로 1.9%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것을 국제 표준인 달러 기준으로 보면 3.8% 감소한 17,381달러였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달러 표시 소득이 줄어든 것인데요. 어쨌든 1인당 국민 총소득의 추이를 보면 94년도에 1,357에 갔다가 점차 늘려서 3만 달러를 이렇게 2017년도에 우리가 달성했는데 이제 바로 거꾸로져서 32,115가 되고 있고 이것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게 노동소득 비율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만 전체 성장률은 그다지 줄지 않았다고. 자, 거짓으로 집권하고 표를 도둑질해서 총선을 압승했는데 거짓을 묵인하고 갔을 때 어떤 사태가 직면하게 될까요? 바늘도둑은 소득이 될 것이고 소득은 다음 무엇이 될까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자유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 걸리지만 그것도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1년, 2년이면 충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라든지 각자의 역할, 각자 위치에서 가능한 일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